현재 관련 이호근 대덕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현재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급발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급발진 이야기가 나올 때는 늘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운전자의 착각 여부일 수도 있고 실제 차량의 결함일 수도 있고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하고 CCTV의 영상 확보를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긴급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전멸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앞에 있는 어떤 물체 때문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지속적으로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예. 운전자의 착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설명을 해 준 거잖아요. 본인은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브레이크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느냐 이런저런 여러 거를 따져 봐야겠지만 네.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정 나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EDR 데이터를 좀 봐야 되죠. 보통 EDR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량이 에어백이 터졌는지 터지지 않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보통 에어백이 터졌다고 하면 EDR에 최근 데이터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고 직전에 5초 동안에 일단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스로틀 밸브가 몇 퍼센트 열렸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5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수나 경찰에서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 이제 확실히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실제 EDR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본인이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DR이 ECU가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 EDR에 있는 레코딩 데이터조차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번처럼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작사나 국토부나 여러 측면에서는 EDR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스를 좀 더 좁혀서 많은 데이터가 오랜 시간 기록되도록 하면서 결국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운전자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급발진을 지금 운전자는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급발진이라면 어쨌든 차는 마지막에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래서 멈추는 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슈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차량이 운전자가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다른 어떤 출력이나 토크를 낸다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감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에러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미쳐서 날뛴 다음에 며칠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대처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운전자들이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 또 데이터까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라면 이 입증이 되기까지 또 조사가 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국가수에서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주의 깊게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자동차 제작사가 가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국가수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제작사가 참여한 어떤 공동 원인 분석까지 진행이 된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제작사 또 경찰 국가수의 이런 데이터 총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의 깊게 한 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 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이라고 100% 인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급발진 의심되는 사고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재현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급발진을 또 얼마 전에 그 사례를 본다면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도 운전자에게 책임이죠. 그 달려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답답한 법이 예.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작사의 의무거든요. 예. 이 차량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제작사에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그 소비자나 운전자 위주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운전자들이 차량의 결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 또한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아니면 준공공기관에서 자동차의 결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줄 기관이 전무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급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심 사례에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금 급발진을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급발진이 사실이라면 답답한 경우가 아까 말씀하실 때 똑같이 재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은 굉장히 같은 상황에 놓더라도 어느 때는 급발진이 됐고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동차들이 기계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전자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전자부품의 비중이 40%를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기계적인 부품은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발생을 하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이게 파워온이 돼가지고 작동을 하다가 2, 3일 동안 작동 안 하다 다시 작동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주변에서도 충분히 많이 보고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ECU가 자동차의 메인이 되면서 전자 제어를 통해 가지고 차량이 컨트롤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예. 급발진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재현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같은 것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그 시민분들이 많이 접하고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급발진이 왜 최근에 더 많이 발생을 했으며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차량에 뭐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면서 급발진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 쉬운 용어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에 뭐 자동차의 어떤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ECU가 도입이 되면서 컴퓨터가 차량을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적절한 시간에 연료를 분사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여러 가지를 결국 컴퓨터가 차량을 제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급발진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장 심플한 게 진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중에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 한 건도 없었어요. 예. 대부분 자동 변속기고요. ECU가 차량을 제어한 이후부터 발생했거든요. ECU가 그러다 뭔지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자동차 ECU라는 것은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고요. 자동차의 모든 전자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동차가 돌아가던 것들이 전자 제어 장치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알아서 차량의 연료 분사부터 점화 타이밍이나 모든 걸 제어하기 시작하면서 자동 변속기가 얹은 차량에서부터 급발진이 주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게 제작사의 논리인데 그렇다라고 치면은 수동 변속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연하게도 수동 변속기나 대형 버스나 이런 경우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어떤 케이스가 상당히 극소수이거나 없는 상황이고 예. 승용에서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고 ECU가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때부터 급발진 사고에 대한 어떤 보고나 신고가 많았다라는 것은 뭔가 의심할 만하고 우리가 같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수동 기어에서 자동 기어로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된 이후에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동 제어 장치 ECU라는 게 네.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동 제어 그렇죠. 장치?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요. 예. 국내에서 출고되는 차량의 99.9%는 자동 변속기고요. 예. 그다음에 모든 차량에는 현재 ECU가 탑재되어 있는 거고 기계식으로 컨트롤하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급발진 의심 사례가 급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제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고 급발진을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급발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급발진 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작사입니다. 예. 아, 예. 방지 장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작사인데 방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종 특허를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급발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진정 어떤 이슈나 자동 변속기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급발진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 급발진 방지 장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살짝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아직까지도 그 제작사에서 급발진, 그래 이건 급발진인데 맞아 이렇게 인정한 경우도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작사에서 급발진에 대해서 인정한 것도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이라고 인정받은 케이스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제작자에서 급발진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대형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라도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가능성으로 이번 사고가 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만일에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은 케이스는요. 실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중에 95% 이상이 이런 케이스인데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밟았을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예. 실제 여지껏 급발진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명난 경우에 대부분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서 밟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속 페달을 이렇게 착각을 해서 밟은 경우가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면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이번 사고 도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 조사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급발진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수의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믿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어떤 EDR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소스 데이터를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결과를 분석했더니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착각이라고 결론만 발표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나 대학 교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EDR 데이터를 읽어낸다라든지 아니면 CCTV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결국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T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앞으로 저희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또 지켜봐야 할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착각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산업재해법이나 PL법, 집단소송법 등 같은 경우를 자동차 쪽으로 확대하면서 결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제작사거든요. 예. 결국 소비자들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현재의 법보다는 자동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작사가 증명하도록 우리 여론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사고 현장에서 만약에 조금 잠시 후에 현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만약에 있으면 네. 그 브리핑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대화하다가 브리핑이 있으면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브리핑 후에 전화 주셔도 되고 웨이팅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급발진이 아니라면에 만약에 아니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브레이크 네.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궁금한 게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간다면 그 순간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밟았다는 분명히 걸. 느꼈겠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 브레이크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못 뛰나 보죠?
그게 당황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예. 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예.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를 보면요. 예. 대부분 고령 운전자 측에 아. 많이 좀 오리엔트돼 있는 부분이 잠시만요. 있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봤더니 경찰 1차, 2차 브리핑에서는 소방과 보건소에서 브리핑을 했고 이번에 경찰이 추가가 됐거든요. 보니까요. 네네. 근데 경찰을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뭐 사고 난 지 3시간쯤 지났습니다만은 특별한 조사나 수사 결과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예.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나 주변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명확히 들어왔는지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나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그런 CCTV나 블랙박스 주변 영상을 수집했다 하더라도 예.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로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결론을 좀 조심스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교수님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운전자는 계속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외진 도로라서 CCTV가 많이 없으면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 시청역 앞 사거리쯤이면 굉장히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인데 CCTV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저희에게 아까 제보를 준 영상을 보내준 분이 계신데 그분도 차가 서 있을 때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시각에 저 부근에 서 있던 차량을 운전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게 영상을 보내주면 조금 더 급발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 이전에 브레이크 등을 운전자가 명확히 밟았냐 밟지 않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멈춘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들어와 있으면서 차량이 멈췄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늘 보면은 이슈라는 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면 이슈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면서 원하지 않는 출력을 내는 경우가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차에 있다가 이런 사고 발생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영상과 동일하게 브레이크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면 예. 이것은 뭐 90% 이상 차량의 결함이고 급발진 의심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은 전멸을 통해 가지고 깜빡깜빡 한다라고 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이 조금 전에 저희와 전화 연결을 했던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그 블랙박스인데 아까 네네. 그 제보자분이랑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영상에서 큰 사거리 화면이 나올 때 보니까요. 네. 오른쪽 웨스틴 조선으로 가는 방향이 일방통행인데 거기서 역주행으로 저 차가 굉장히 빠르게 와서 사거리를 지나치는 게 보이네요. 네네네. 일단 방향은 어쨌든 역주행으로 온 게 확실하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냈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잖아요. 네네. 예, 그럼 저기서는 저 큰 사거리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일단 브레이크 등 파악은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라고 하고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는 분명히 존재할 테고 예. 결국은 차량의 주행 방향, 진행 방향 뒤편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밟았는지 아니면 또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하고는 분명히 분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일단 운전자 과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앞으로 이 사고 관련해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또 중점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뭐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현되지 않는 사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주변의 어떤 영상 확보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의 착각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운전자 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과거에도 발생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고에 대한 어떤 보고가 연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3일에 2건씩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법, 집단소송법이나 어떤 제조물 배상법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예. 제작사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법률 개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덕대 이호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